총선이 끝나고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와. 네. 총선 재밌었죠? 그런 역할인가요? 네, 재밌었죠. 네, 그래서 이번 총선을 좀 돌아보는 시간으로 특별한 분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냐면요.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세 분은 공통점이 좀 있으세요. 일단 첫 번째로 총선에 출마하셨는데 모두 떨어지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한 분은 낙선하지 않았습니다. 맞네요, 맞네요. 두 분의 낙선자, 한 분의 사퇴자. 네. 총 이 세 분은 진짜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번엔. 바로 민중당 후보로 좀 출마를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이 지금 총선 결과에서 미래통합당이 참패를 했는데 이 미래통합당을 좀 떨어뜨리는 데서 굉장히 선거로 앞장서신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중당 부산 북강서을 국회의원 후보였던 이대진이라고 합니다. 와, 대진년이라고 부르죠, 대진년? 예, 저는 대진년. 민중당 강북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용산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기훈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좀 세 분을 모셔봤는데요. 이번 총선 좀 어떻게 보시는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이번 총선 어쨌든 국민이 승리한 선거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도 압도적으로 승리한 선거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봐서는 그렇고 근데 사실 이제 저희 지역에는 부산 북강서을에서는 그 미래통합당 김도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우리가 힘을 더 키웠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이번 총선은 진짜 우리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 국민들인가라는 걸 또 새삼 깨달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촛불 하나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이번에는 정말 표 하나로 나라를 바꾸는 이런 힘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위대한 힘을 진짜 감동스럽게 깨달았고 느꼈던 총선이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적폐놈들이 사실은 이제 다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도 언론 또는 검찰 그리고 태극기 부대 광화문을 다 막 에워쌌던 그리고 문재인 탄핵을 막 외쳤던 그 놈들을 준동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으로 눌러버렸다, 꺾어버렸다 이런 선거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되게 낙선하셨는데 되게 평가를 좋게 하시네요. 긍정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으로 아마 선거운동을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 세 분 다 민중당으로 후보 출마를 하셨는데 왜 민중당으로 후보 출마하셨는지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민중당 당원이에요. 민중 당원이니까 다른 당에 들어가실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선거 기간에 동네 엄마들이 다른 당으로 나오라고 많은 권고를 받았어요. 특히 나중에 이제 열린민주당이 또 나올 때는 열린민주당 후보들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야 네가 여기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저한테 엄청난 압박을 줘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또 처해게 됐어요. 그래서 건니들한테 다 이야기를 못했어요. 건니들이 나중에 방송을 보면 저희 심정을 아시기를. 당원인 건 아시죠? 당원인 거 당연히 알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의원 선거도 나왔었어요. 맞다. 그러니까 선거 나오니까 또 나오는 이렇게 보시지는 마시고 또 왜냐하면 제가 구의원 나왔다 총선에 나오는 거니까 저희 동네로 보면은 한 5배, 6배의 큰 규모와 큰 돈과 네, 이런 게 드는 선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도 많이 하고 이랬던 선거였는데 어쨌든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국민들의 어떤 부름에 선거라는 공간에서 반드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영향이 얼마만큼이냐 이런 게 안 중요하고 막 오로지 그 생각만으로 선거를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거랑 거의 똑같은 질문을 선거 이틀 전에 그 새가 날아든다? 그 방송에서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더불어시민당의 비례, 그 다음에 열린민주당의 비례, 그래서 좌우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똑같은 건데요. 저는 2014년에 통합진보당이 해산되기 전까지는 정치와 정말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이고 절대 어떤 정당의 당원이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만약에 내가 당원이 된다면 나는 아마 먼 미래에 녹색당 당원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당 해산되면서 너무 충격이 커서 왜 이 당이 해산될 수밖에 없었나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겉에서 지지만 하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도와주는 것만 하지 직접 뛰어들어서 같이
뭔가를 겪으려고 하지 않았던 나 같은 비겁한 사람들 때문이구나라는 반성 때문에 그래서 당이 새로 만들어질 때 민중당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당 가입뿐만이 아니라 뭔가 진짜 의지를 보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이제 당 대표까지 하고 그래서 고민 끝에 서울의 강북갑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당 활동, 정당 활동을 당원으로서 한 거는 좀 오래된 편이거든요. 그 민주노동당 예전 민주노동당 때부터 가입해가지고 당원으로서는 활동을 쭉 통합진보당 이어서 민중당까지 그냥 쭉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오고 있었고, 근데 실제로 이제 당 활동, 그냥 일반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벗어나는 당 활동은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제 북구 쪽에 분회를 만들고 분회장 하고 또 당 활동을 전담으로 당 활동만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당 활동을 한 지가 기간이 작은데도 국회의원 후보까지 하게 된 거는 어쨌든 민중당이 지금의 선거에서 촛불 민중의 뜻, 이번 총선 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제일 잘 실현할 수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민중당의 후보로 자랑스럽게 또 국회의원 후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정당에서는 국회의원 후보들이 다 자기 자랑을 하려고 나오는데 이 민중당에 출마하시는 그쵸. 분들은 역시 헌신의 마음으로 나오시네요. 네. 네, 그러면 좀 선거 얘기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좀 그래도 활발하게 하셨을 텐데, 이런 미래통합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출마를 하셨으니까,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선거운동이 계시면 뭐가 있는지. 네, 우리 3일 선거운동 하셨던 네, 4일입니다. 4일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선거운동 사실 예비 후보 기간까지 합쳐가지고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저는 온라인 선거 운동이 제일 기억에 남거든요. 그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민중당에서도 직접 면대면 대면 활동은 좀 자제해라 이런 이제 방침도 있었었고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으니까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온라인 활동을 좀 집중해보자고 했고. 그래서 매일매일 일일 논평 써서 발표하기 뭐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예비 후보 기간부터 사퇴하기 전날까지 해가지고 한 31회 정도 일일 논평 쭉 썼던 게 있고. 매일요? 논평을요? 네, 매일. 무슨 주제로 매일 쓰시나요? 그때 달랐죠. 그 순번을 정해가지고 우리 선거운동원들 순번 정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선거운동원까지 다 포함해서 네, 선본 식구들이죠. 선본 식구들 우와. 알아서 쓰고 검사하고 오케이 하면 올리고. 와. 그리고 또 나중에는 하다가 또 그 논평 읽어주기까지 이렇게 쭉 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일일 논평 있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했거든요. 유튜브 방송 적폐타파라는 제목으로. 사실 같이 이 영상팀 분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좀 어색해하고 지금도 많이 어색해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유튜브 할 때 너무 막 어색해하고 또 잘 못하고 이래가지고 편집하는데 20시간씩 막 이렇게 걸렸다더라고요. 20시간이요? 네, 한 편 편집하는데 20시간 걸리고 뒤에 갈수록 점점 줄어들긴 했는데 4일 중에 몇 편을 어떻게 20시간 뒤에 4편을 못 내셨을 것 같아요. 예비 후보까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14번 31일, 냈습니다. 14번이요? 그래도 아, 이틀에 안 진짜. 하는 것이. 이 녹화할 때는 제가 말을 분명히 더 많이 했는데 결과물 보면 제가 말하는 분량이 없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막 다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무슨해요? 마지막 회에는 제가 강제 하차당하고 새로운 역시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렇게 헌신의 마음으로 후보를 나오시는데 자기를 빛내려고 하지 않아요? 전혀 모르세요, 방법을. 네, 어쨌든 그런 온라인 활동이 좀 제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네. 김은진 낙선자님. 저도 난생 처음 온라인도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선거 운동하는 분들이 진짜 그 편집에 고생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한번 찍으면 그냥 올립니다. 거의 최간단 편집만 하고 그래서 5분이 넘지 않는. 아니 10분이네. 교수님이시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뭐 어떤 온라인 문제든지 강의지. 간에 5분이 넘어가면 5분이 넘어가면 안 된다. 아무도 안 본다. 그러니까 뭐 다 자르자 이래가지고 뭐든지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가장 그 인상 깊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거는 뭐냐면 거기가 우이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우이천을 건너면 도봉구고 우이천 이쪽이 강북갑인데 그 도봉 쪽에 민중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에게도 미래통합당을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걸 해야 되니까 이 우이천을 걸어가면서 계속 양쪽에다 대고 도봉구민 여러분, 강북구민 여러분 이러면서 이제 계속 했는데 우리가 유세차가 없어서 유세차 없이 하니까 그 앰프를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앰프를 이 한 개밖에 없는데 이 앰프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후보자를 줘라 이래가지고 해서 선거운동원들이 제가 다른 동네에 도는 동안에 우천에서 정말 생목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뭐 그다음에 한 글자 피켓 들면서 다니면서 계속 생목하고 심지어는 생목 버스킹도 하고 막 그랬던 게 근데 그러면서 오히려 그 우이천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호응해 주셔가지고 그런 것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강북구가 지금 지역위원회가 없거든요. 서울시에서 없는데 지금 준비 상태인데 그래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지역위를 띄우기 위한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 이제 많이 만나러 다녔는데 그 덕분에 어쨌든 많은 강북구에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아 강북구에도 이제 민중당이 있구나 생기겠구나 라고 해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그래서 정책 협약 뭐 이런 것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게 이제 선거운동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아침에 우리가 수유역에서 집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수유역에 그 지하철 출구가 8개가 있고 그다음에 버스 내리는 데가 하나 둘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거의 매일같이 우리 대학생들까지 다 가지고 해서 많은 다른 후보자들이 도대체 김은진 선보내는 저 민중당 선보내는 선거운동이 어디서 저렇게 샘솟듯이 나오냐고 매일 아침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거운동으로 하냐고 막 할 정도로 그 뭐라고 하지 이 강북구에 미래통합당을 떨어뜨리고 싶다라는 이 사람들이 이만큼의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진짜 그 기세를 보여주는 이런 선거운동이 되었었던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이제 대선 나오신 줄 알고 계세요? 선거운동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20명, 30명씩 수유역에 다 주황색 받치고 어딜 가도 다 민중당이어서 맞아요. 전 정말 되실 줄 알았는데 낙선하신 네, 저는요. 전 본선보다는 선거 시작하고 나서 이제 예비후보 등록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마 민중당이 전체적으로는 민주공천제 제일 많이 주요하게 했던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저희들도 목표를 세우고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500명 목표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 아마 거의 근접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저희는 이제 그동안 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지역에 있는 케이블 방송 노동자들과의 어떤 연대들을 쭉 해왔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이제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랑 연대가 좀 많이 해왔었는데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 민중공천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아침에 이제 출근하고 나갈 때 다 담배를 피우는 곳이 있어. 다 담배를 피우는 곳. 그 담배 피우는 곳에서 이제 저희가 설치하고 민중공천제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민중공천제를 이렇게 쓰긴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어떤 절차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막 전화 와가지고 해줘야 되는 이런 그걸 제대로 못 해가지고 실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가하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SK 노동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었고 또 그 노동자들 중에 이제 우리 당원으로 가입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하에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전국 지회장 모임 회의 이런 게 또 이제 철도노조에서 열렸었어요. 그때도 갔을 때도 이제 그분들하고 쭉 받고 그러면서 민중당을 어쨌든 알리고 같이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이런 게 가장 이제 저는 인상이 깊었고 그거에 이제 연장선상으로 정책 협약을 그 케이블 방송 통신 노동자들이랑 같이 정책 협약을 했어요. 그래서 LG U+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랑 SK 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 그다음에 딜라이브 노동자들 이렇게 해서 같이 했는데
어쨌든 그 간담회를 했었어요. 간담회를 하면서 가장 이제 핵심되는 게 이제 방송 통신 노동자들은 이렇게 인터넷선 설치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장 이제 부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 LG U 플러스 비정규직 노동자가 한 분 그 돌아가셨어요. 그 전봇대를 타는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위험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노동 환경의 어떤 위험성,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민중당은 어떻게 그러면 이들의 요구를 받아 안고 이제 정책 해석을 할 거냐 이런 걸 내가 같이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평소에 우리랑 맨날 점심 먹고 막 저녁 먹고 같이 막 어울리는 거의 보통 형님 아니면 누나 막 이렇게 이제 사이에요. 대부분은 오빠 막 이렇게 하면서 사이인데 딱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날 그러기 위해서 자기는 보통 위험한 이런 그 전봇대 막 얘기를 하라고 하면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보통은 그게 그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 주변의 다른 노동자 쟤는 일을 진짜 안 해. 막 이렇게 해서 그 노동자가 그날은 그 간담회를 할 때 자기 목숨 자기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위험한 걸 할 때는 도움을 구한다든지 그래서 뭐 바구니 차 같은 게 또 오는 게 있어요. 그런 차를 오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못하겠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근데 평소에는 다 그 노동자를 미워했거든. 다 욕하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그 노동자가 그렇게 전봇대다는 걸 싫어하고 또 이제 이렇게 일 자체를 자꾸 거부하고 막 이랬던 그래서 누가 이렇게 콜로 오면은 잘 안 받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잘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됐고 같이 했던 그 또 노동자분에는 전봇대에서 감전사고를 당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 전봇대에서. 근데 이렇게 감전사고를 당하면 말이 안 나오는데 자기는 막 구해달라고 소리치는데 말이 안 돼. 막 몸을 비틀다가 탁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살아났던 건데 그런 어떤 기억 때문에 어쨌든 이 위험한 특히 이제 전주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어쨌든 그렇게 원인을 제공하는 게 외주화 문제라든지 아니면 2인 1조를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데 2인 1조가 보통 또 안 되는 게 2인 1조를 하게 되면 임금이 그만큼 또 줄어드는 거야. 자기가 일한 만큼보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법제화해야 된다. 강제 조항으로 법제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막 그날 토론을 하면서 평소에 잘 알고 지냈던 우리 노동자들이 이런 현실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이런 걸 민중당이 해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그런 선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 선거운동 과정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여기 강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지역구 사람들 만나기 바쁜데 도봉구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민중당을 이제 더 많이 알리고 많은 국민들이 민중당을 지지해 주실 수 있게 이렇게 헌신하는 또 막 그런 게 더 인상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그 예비 후보를 며칠 하신 거죠? 등록 기간은 다 각각 다를 거예요. 아마 12월 20일 정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던 저는 그때 등록을 했었고 저는 29일인가? 저는 2월 달에 했습니다. 그럼 며칠이죠? 2, 3, 최대로 하면? 석 석 달이요? 꽉 차면 한 4달 가까이 되는 거예요. 예비 후보를 그럼 4달 동안 12월 아니요 15일이었을 예비 거야. 후보는 그러니까 한 석 달 조금 넘게 하고 그러니까. 본선까지 하면 이제 넉 달 정도. 선거운동 자체를 한 그러니까 3, 세 달. 4개월 4개월 한 달 이렇게. 그럼 아침에 피켓 하신 게 3달 되신 거예요? 그렇죠. 안 다 나가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모든 다 그런 모든 선거 후보들 다 역시 그렇게 국회의원 해요. 후보들은 다. 달라. 네, 그래서 선거운동원들 중에서 좀 이렇게 모범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감동 사례들이 많잖아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선거 끝나고 그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선거운동원 얘기들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동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SK 노동자 2명이 같이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원이 됐기 때문에 당원으로서 선거를 해야 된다 했을 때 저 선거? 이렇게 하다가 누가 선거 나가야 돼? 막 당원도 가입하신 지 네, 얼마 안 당원도 된 거예요? 가입했어요. 가입하고 나서 이제 그게가 같이 분회 모임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선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토론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때는 다 선거 안 하는 것으로 그리고 형님이 힘드니까 어떻게 선거를 하겠어 이렇게 약간 이런 분위기였는데 결국 이제 후보자가 우겨가지고 선거를 하게 되니까 이제 거기 노동자들이 결의를 한 거예요. 너가 아침을 나가고 내가 저녁을 나가자.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우리가 비서라서 비서가 뭔지를 몰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명함을 뿌리는 명함을 한 장도 못 뿌려. 이게 선거가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고 피켓만 들고 있는 게 선거다. 약간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우리 노동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는데 이제 진짜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 이 노동자는 예전에는 이제 어떤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막 이쪽에서 장학금을 받았던 그 이해창한테 장학금 받고 막 옛날에는
노무현 탄핵됐을 때 자기가 쐈대. 와. 이랬던 애예요. 그리고 엄마는 황교안 선거운동을 하시고 네. 이런 집에 복잡한 아들의 가정이시네요. 복잡한 가정이다 보니 변화가 있는 이제 변화하고 발전했던 노동자 이야기죠. 어제 선거운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엄청 놀래기도 했고 근데 이제 뛰어드니까 너무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아까 선생님 3개월 얘기했죠. 우리는 4개월 거의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침에는 이제 그 노동자가 아침에 나올 수는 없어.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녁을 나오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비서를 하겠다는데 이제 자기는 정말 하나도 못 주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그걸 못하고 그 비서 활동을 못하고 계속 피켓만 들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또 예비후보 기간 동안에 또 현수막을 2주에 한 번씩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엄청 많이 달았어요. 사실은 민중당을 조금이라도 알리려고 현수막을 많이 달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노동자가 우리는 또 케이블 방송통신 노동자니까 사다리가 좋은 게 많지. 사다리를 딱 대동하여 지금도 사다리 안 가지 아직도 안 가지고 선거가 끝났는데 지금 사다리 안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전문가들 그래서 착착착착 올라가고 이제 현수막을 달고 어쨌든 탁 땡겨야 되는데. 전봇대를 잘 타니까 이게 나무를 잘 타. 나무를 또 잘 타가지고 현수막을 잘 걸고 그 다음에는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얘 목소리를 어떻게 좀 이렇게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었거든. 우리하고 같이 선거 운동을 하고 어울리다 보면 누나는 대학 나왔잖아. 이런 게 있었어요. 언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막 일을 하고 막 오랫동안 노동을 해왔던 건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학 나온 사람들 이런 생각도 있었던 건가요? 그런 꿈 있는데 걔 목소리 너무 좋거든요. 목소리가 완전 저음이에요. 저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칭찬했는데 한 번 우리가 마지막 선거 때 걔 목소리 녹음을 했어요. 뭐 안녕하십니까? 권영세를 떨어뜨려야 된다. 이 내용으로 이제 목소리 녹음을 했는데 너무너무 괜찮더라고요. 스스로가 때까지 부끄러워하고 막 나 안 할 거다 안 할 거 했지만 녹음을 또 했어 자기가. 녹음을 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인재를 발굴한 느낌. 네. 그리고 나중에 거기도 뭐 이제 유튜브 하시니까 한번 나이가 나레이션 써보도록. 직권 방송에서도 한번 또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레이션. 이제 네. 특히 노동자들 속에서 민중당을 알리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정의당은 많이 알려졌지만 우리 민중당을 알리기가 쉽지가 않잖아.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고심들을 많이 해요. 스스로가 막 이렇게 세액공제 받을 때도 막 자기 형제들한테 막 달라고 하고 또는 이제 옛날에 놀았던 중학교, 고등학교 놀았던 애들한테 막 보내가지고 막 8번 찍어야 된다면 너 빨갱이야? 막 이런 소리도 엄청 많이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 고비 넘기면서 했던 그런 중요한 노동자 인재를 그럼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누나를 돕겠다? 아, 누나가 나간다니까? 언니 갑자기 자랑으로 끝났어. 아니 그건 사실은 그건 그의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해 준 걸 뿐이에요. 김은희 지금. 낙선자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영산에서 오래 뿌리를 받고 운동을 하셔가지고 참 자랑 성과적이네요. 아닙니다. 네, 교수님. 선본장이었던 애 셋을 코로나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서 돌봐야 하는 이런 모든 역경을 뚫고 했던 선본장도 있고 뭐 많지만 제일 기억에 남는 선거운동은 수행을 했었던 수행을 했었던 이 젊은 그러니까 청년인데요. 단원고 졸업생. 네, 단원고 졸업생 이거 그래서 안산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매일. 매일같이. 네. 밤에 안산을 갔다가 밤에 그래서 나중에 한 열흘간은 그냥 우리가 합숙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합숙을 했는데 그냥 뭐 한 거의 석 달 그러니까 한 1월 중순 뭐 이때부터 했으니까 석 달 정도를 수행을 하면서 부모님을 다 민중공천제에 하고 후원도 세액공제 후원도 다 부탁드려가지고 하고 근데 이 친구가 독특한 게 부모님이랑 정말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저녁 때면 부모님들이 이 아들과 같이 셋이서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생활을 대화를 나누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이 갑자기 그렇게 살아왔던 아들이 갑자기 밤 12시 막 넘어서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을 설명을 딱 했더니 끝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세상에. 이건 이제 또 부모님이시네요. 이게 이제 너무 뭐 힘들게 하지 말라고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라고 집에 안 와도 되니까 안 와도 되니까. 집에 집 걱정 안 하고 끝까지 그냥 합숙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오라고 아니 무슨 하셨고 조마리아 선생님 같으시네요. 아주 그러면 정말 진짜 처음에 우리가 이거 처음 하기 전에 강북구가 이제
당이 이제 지역위원회가 없어서 분회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분회마다 다니면서 강령하고 총선 방침 이런 걸 제가 설명을 했거든요. 분회 몇 군데다가. 근데 이 친구가 그때까지만 해도 당원이 아닌데 설명을 당 강령하고 그쵸. 총선 방침 설명을 듣고 나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그날로 당 입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입당하자마자 한 달 만에 선거운동에서 후보자 수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일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제일 열심히 열의를 보였던 게 뭐냐면 진짜 미래통합당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세월호를 그러니까 단원고 졸업생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을 가르쳤던 선생님도 안 계시고 그러네. 막 이런 것 때문에 세월호와 관련돼서 진짜 절대 용서가 안 된다라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적폐청산에 대한 이 열의. 그래서 오히려 총선과 관련돼서 당선보다는 적폐청산, 미래통합당을 떨어뜨리자 이런 거에 더 열심히 같이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마지막에는 앰프가 없는데도 막 그냥 누가 욕하면 거기다 대고 막 미래통합당 떨어뜨려야 된다고 정말 생목으로 막 5분씩 10분씩 막 떠들고 막. 그러니까 진짜 연설을 정말 잘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까 뭐 인재를 발굴했다는데 정말 우리가 이건 그냥 인재 정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대단한 진짜 뭐 성격으로 보나 뭐 그 성실성으로 보나 뭐 진짜 최고였던 수행이었습니다. 네. 대진영. 대진영 네. 선생님. 저희도 이제 선거운동원들 한 분 한 분 다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참 좋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선거운동원은 그 우리 해운대 사는 당원 중에 같이 이제 활동하는 여성 후배 당원인데 그 N번방 사건이 이번에 많이 선거 기간에 많이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 그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도읍이 N번방 사건 그 국민청원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심사하면서 청원한다고 다 법 만듭니까? 이런 이제 망언을 했던 그 의원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피켓도 그렇고 현수막도 그렇고 선거운동의 핵심 내용이 이 N번방 사건 국민청원 무시한 김도읍 찍지 말자, 뭐 미래통합당 찍지 말자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그 후배 당원이 N번방 사건 처음에 딱 보도를 보고 나서 자기가 밤에 잠을 못 잤답니다. 너무 막 화가 나고 참혹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며칠째 계속 잠을 못 자고 있다가 그 우리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N번방 사건을 해결하자, N번방 사건을 뭐 방해한 김도읍 찍지 말자 이런 피켓을 드니까 피켓을 들었을 때 그날 이제 처음으로 발 뻗고 좀 편하게 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 N번방 사건에 대한 분노, 이 망언을 하는 그 정치인, 적폐 정치인에 대한 분노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실천해야 된다.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바꾸기 위해서 너무 바꾸고 싶었고 너무 화가 났고 바꾸고 싶었고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실천을 했을 때 우리가 선거운동 기간은 4일밖에 안 됐지만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도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 대진년 학생들이 한 1인 연설처럼 그런 선거운동을 계속 진행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그 운동원도 그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그냥 횡단보도에 서가지고 이 N번방 사건 무시한 김도읍 찍지 말자 이렇게 막 외치면서 김도읍 선거운동원들이 와가지고 막 방해하고 아이고. 막 욕하고 뭐 빨갱이니 뭐니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주변에 지지해주던 이제 사람들 국민들 막 자기 말 들어주는 국민들 이 과정에서 이제 실제로 분노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행동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이거 좀 해결할 수 있겠다, 바꿀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운동원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또 뭐 많습니다.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 뭐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굳이 막 이렇게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타를 치고 노래 부르는 걸 잘하는 이제 선거운동원은 혼자서 횡단보도 서가지고 막 자작곡 노래 부르면서 김도읍 찍지 말자, 미래통합당 찍지 말자 이렇게 막 옛날에 하고. 같은 각설이. 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뭐 그것도 있고 대학생들도
많이 좀 활동을 엄청 잘 했습니다. 사상구에 있는 장재원 의원 있는 쪽에도 가서 또 이현주도 활동을 한번 하고. 만났었죠. 네, 이현주. 아니, 너무 의원도 반갑게 만나. 안녕하세요. 아, 그 동영상. 영상. 그래서 얼마나 반갑게 인사해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아니 근데 그때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름이 누구세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아 그것도 네. 인상 깊게 봤었는데. 네, 그런 이제 대학생들 활동까지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너무 멋있게 활동한 것 같아요. 네. 저희 진짜 민주당에서 같이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다른 데는 이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그쵸,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머니들이랑 많이 이렇게 서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둘이 막 진짜 장단을 맞춰가지고 맞아요. 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정양석입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청준호입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거를 하시거든요. 1번입니다. 그럼 옆에서 껴가지고 그 박자를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 사이를 파고들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한테 박자를 주지 않아. 맞아. 그래서 그냥 건너편 가서 하거나 막 했었는데 그 옛날 기억이 나는 게 어떤 그 하시는 선거운동 하시는 어머니가 이거 아침 선전은 끝나니까 이제 뭐 하냐고.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1시간 쉬었다가 여기 동네 돌아야죠. 그랬더니 엄청 그럼 언제 집에 가냐는 거예요. 저녁에 피켓팅하고 다 같이 하면 한 9시 10시 이래가지고 정말 놀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인 줄 알고 알바는 보통 2시간 한 6시간 하시잖아요. 저희가 하루 종일 있는데요 하니까 네? 거기는 하루 종일 있어요? 네, 저희 알바 아니라서요. 저도 실제로 하면서 이제 지나다니시는 시민분들이 진짜 관심을 많이 가지셨는데 왜냐면 나를 뽑아주세요가 아니고 미래통합당에게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라는 구호가 사실 특이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국민들에게 지지도 좀 많이 받고 응원도 좀 많이 받았던 선거였던 것 같은데 선거운동 하시면서 좀 만났던 주민분들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주민이 있다면 좀 어떤 분들이 좀 계셨는지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지역에서 초기에 그 예비 후보였던 때 그 동네에 이제 예전에 민노당 당원이었는데 아직 민중당으로 돌아오지 않으신 분들이 하는 산악회가 있는데 하는 산악회요? 되게 많이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산악회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한번 오라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러 갔었어요. 근데 다 그러니까 과거에 민노당 당원들이 통합진보당까지 당원하셨던 분들인데 그 중에 딱 한 분이 민주당 평생 민주당 본인 스스로가 골수 민주당이라고 표현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날 얘기를 좀 하고 한 일주일인가 지났는데 전화가 와서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스펙이면 뭐 다른 당에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민중당을 하냐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배지 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제가 한 사람 배지 다는 거면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배지 달아봐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는 게 정치인데 그러면 결국은 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들이랑 같이 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배지 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중당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지 다른 데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 평생 민주당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사무실에도 찾아오시고 밥도 사주고 그리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고 어디서든지 보면 우리 선거운동 보면 멀리서부터 쫓아오시고 막 하셨던 분 중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진짜 진심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할머니 한 분 이분은 공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막 하다가 제가 후보자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뭐 하나 물어보자 이렇게 하면서 왜 사람들이 번호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1번, 2번 1번 그래서 이번에는 1번, 5번 찍으세요 이랬대요. 사람들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옛날에는 다 1번이면 1번이고 2번이면 2번이었는데 왜 1번, 5번 이게 뭐냐 이렇게 이제 뭐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한 설명을 했더니 그러면 갑자기 그럼 난 7번, 8번 이렇게 찍어야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유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평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선거 때만 되면 번호만 얘기하고 묻지마 투표를 요구했지 와서 선거라는 게 이런 거고 이러한 제도니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선거운동 중에 한 명이 참관인을 갔단 말이에요. 참관인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그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 할머니 한 분이 그 종이를 들고 나면서 나 7번, 8번 찍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뚝. 그러니까 참관인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거 말씀을 하시면 안 돼. 빨리 종이 넣으라고 막 했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그 할머니를 보면서 그때 그 할머니 아니냐? 보다, 막 진짜. 사람 그 참관인이 그 할머니신 것 같다. 아니고서야 누가 그렇게 그막 그런 분들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어떤 분이 정말 이분은 아줌마 중년 아줌마신데 정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딱 느낌이 뭐냐면 약간 태극기 분위기 나는 분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정말 화려하게 선글라스 끼고 막 챙 있는 진짜 모자. 그래서 막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다가와서 막 욕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딱 오더니 우리가 정양석에게 한 표도 주지 맙시다. 이걸 딱 들고 있었다 하더니 방금 그 구호로 인해서 제 한 표는 얻으신 거예요? 이러고 딱 도도하게 왔어요. 영화 같아. 방금 제표. 근데 진짜 이렇게 완전 딱 진짜 영화 같아요. 그래서 야 우리가 겉으로 봐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와, 그 뭐지? 유권자분들 진짜 다양한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이제 정말로 적폐청산의 의지를 가지는 국민들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했던 것 그리고 그러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에 대해서 같이 이제 격려해 주시는 유권자분들 정말로 많으셔가지고 진짜로 다들 그런 에피소드들 막 아침마다 얘기하고 막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네. 더 좋은 또 주민분들을 또 만나셨을 테니까 네. 아무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가 들고 있는 구호가 너무 그냥 딱 선명하다 보니까 누구 찍지 말자 그냥 애매하게 뭐 번호 이야기하고 이름 이야기하고 대충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찍지 말자 미래통합당에 한 표도 주지 말자 이렇게 구호를 들고 있으니까 저희 딱 멀리서 오면 표시가 딱 나죠. 아, 이분은 욕하러 오는 거다. 아니면 뭐 엄지척이다. 이렇게 딱 이제 표시가 나는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거리에서 만나는 분들은 엄청 많이 지지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막 뭐 음료수나 이런 거 주시는 건 기본이고 어디 명지나 어디 동네 가서 유세 한번 할 때마다 뭐 두유나 뭐 음료수나 이런 게 쫙 쏟아질 정도로 그렇게 좀 인기몰이를 하고 다녔고 제가 직접 만난 그 유권자는 아니지만 그 유권자 한 분 중에 할아버지 유권자신데 통일 이야기 이런 걸 왜 안 하냐. 그래서 이제 역사나 이제 민족이나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통일 이야기를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꼭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연락처는 받으셨어요? 네, 저희 선본장이 우와. 그 받아가지고 꼭 찾아간다고 약속을 드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한 분 코로나 때문에 예비 후보 기간에 직접 대면 활동을 안 할 때 당원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거든요. 이건 주민은 아니고 그 북구 지역에 있는 당원인데 버스 노동자 당원분인데 제가 이제 이 미래통합당을 해체하자, 미래통합당을 심판하자고 나왔다, 후보 나왔은 후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번에는 뭐 정의당도 나오고 다 나오지 않았냐, 우리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지 이 미래통합당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는 우리 민중당에서는 같이 최대한 힘을 합쳐서 이번 총선 목표를 우리가 당선된다, 우리가 표를 얻는다라기보다는 미래통합당 심판하는 거에 목표 초점을 잡아서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거든요. 평소에 막 당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라도 이런 이제 그런 단결해야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런 당원분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마지막. 제가 이제 그 동네를 한 바퀴 또 돌 때가 있었어요. 서계동을 돌 때였는데 어떤 동네 분들이 그 코로나 전국에 못 참아갖고 아마 공원에 나와갖고 약간 막걸리도 마시고 막 족발도 먹고 이러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그래서 용기를 내갖고 가가지고 8번 이제 뭐
그 비례는 8번 좀 찍어달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어떤 할머니가 거기 있는 할머니가 자기 이정희 대표가 좋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 이정희 대표 방송 나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뭐 요즘 이정희 대표 어떻게 지내냐고 막 물어보고 갑자기 안부를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는데 네 그래서 아 뭐 고맙다고 얼마나 고마워요. 이정희 대표를 기억해주고 또 이렇게 하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막 이러다가 그러면 아 그래서 니네가 그러면 이제 민중당이 됐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옆에 그 미용실 아줌마가 막 8번 찍어 8번 찍어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저희는 이제 본선에서 어떻게 하면 현수막을 또 많이 좀 튀게 할까 이런 고민하에 긴 현수막을 했었어요. 우리가 봤어요. 봤어요? 네. 네. 봤습니까? 네. 그래서 신기하다. 누구는 저거 캠페인용인가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는데 그 긴 현수막을 어쨌든 버스 정류장에 딱 횡단보도 앞에 딱 걸었던 게 있거든요. 그 서울역 근처에. 근데 성관이에 전화가 왔었어요. 현수막이 떨어져 있으니까 누가 찢은 것 같다는 거야. 찢은 것 같으니까 다시 수리를 하라고. 그래서 갔어요. 이제 밤늦게 이제 다 선거운동 끝나고 딱 갔는데 걸려 있는 거야. 누가 붙여온 거야? 그래. 걸려 있더라고. 이상하다. 여기 아니었나? 막 다시 핸드폰으로 왜냐면 그 막 찢어져 있는 걸 갖다 보여줬거든. 우리한테 이게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갔는데 그게 걸려 있는 거야. 누가 다른 누군가 거예요? 다른 거지. 누군가 다른 세상에. 거지. 그래서 내가 그게 달고 누군지는 막 모르지만은 누군지는 선거운동 중에 누가 모르지만은 달았는데 말 안 하는. 아닙니다. 아니, 선거동 전혀 몰라. 어쨌든 그 지역 사람 누군가가 너무 어쨌든 감동적이네요. 그걸 지켜봤던 것 같고 달았던 거지. 그래서 이름 없는 그런 그러게요. 분이 있었다. 이어가지고 그 이 질문을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민중당 이 세 분의 후보들이 미래통합당에 한 표도 주지 맙시다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는데 왜 이 구호를 들었는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한 분만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우선 제일 정당을 통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거지만 정치라는 것 자체가 일단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의 뜻을 받든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지금 박근혜 탄핵 촛불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4년 5년의 기간 동안 국민들이 정말로 열망을 하는 것은 적폐청산이고 그 적폐청산과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2016년부터 해서 지난 20대 총선에서 뽑혔던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진짜 특히 자한당, 미래통합당 여기 정말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속에서 이제 정말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굉장히 높았던 거고 그렇다면 당연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그 총선에 임하는 데서는 그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받드는 방향으로 보여드리는 거다. 근데 보여드리는 방법이 우리가 연설하는 것도 있고 피켓을 드는 것도 있고 현수막을 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보물에 내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이 모든 수단을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우리가 알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각자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뜻이었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힘을 같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단 한 표도 주지 맙시다. 라는 거를 구호로 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이슈가 됐었던 맞아요. 후보님이시죠. 아니 여시 그 뭐지 여초 카페에서도 올라왔었어요. 맞아요. 정말 20대, 뭐라고 하지? 20대 여성 커뮤니티에 후보님이 올라와가지고 농계냐고. 네, 이게 바로 농계다. 농계 정신. 농계다. 진짜 맞아요. 진짜 김동욱 찍지 말라 던지고 쿨하게 사퇴하는 게 너무 멋있다면서. 그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어. 민중당 기억해야지. 오키 민중당. 민중당 이런 뽑아야지. 댓글. 진짜 그런 딱 파문이 있었는데 맞아요. 사퇴하셨을 때 그 마음과 어떻게 결정 내리게 되셨는지 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후보 사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4일 동안 그냥 공식 선거 운동을 4일만 하고 후보를 사퇴하니까 많이 아쉬웠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예비 후보 기간도 그렇고 본선 딱 들어가자마자 선명한 구호를 들고 막 싸웠고 그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선거운동 첫날에 김도 후보들이 현수막 관련해서 고소고발 바로 때려버리고 법원에 현수막 떼라 가처분 신청 넣고 그리고 시민들 속에서도 막 이런 이제 웅성웅성하는 느낌이 잡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항상 올라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전선이 이제 딱 명확하게 반미래통합당으로 꺼지려고 하는 때에 네, 좀 사퇴를 해야 된다고 결정하니까 좀 많이 아쉬웠고, 그런데도 이제 결정을 좀 하기 위해서 우리 선거운동원들까지 모여가지고 뭐 몇 차례 계속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사퇴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하나 있었고, 이 북강서 을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배우 문성근 씨가 후보로 나왔었던 지역이고, 그 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10%씩 차이가 나면서 이제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이기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3월 말에 우리 지역에 여론조사 했을 때도 10% 차이로 김도읍이 이기는 걸로 나왔었고, 네, 하지만 또 우리 이 활동으로 쭉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었고, 좀 한 표라도 네. 좀 1%라도 0몇 %라도 좀 우리가 이걸 깎아먹는 형태로 가면 안 되겠다는 고민이 컸고, 그래서 좀 사퇴는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사퇴 시기도 좀 문제였는데, 투표용지 인쇄가 너무 짧다 보니까 좀 우리 선보원 구성원들 중에서도 이거 조금 더 하면, 우리가 낙서운동을 조금 더 하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우리의 이런 이제 공격적인 활동이 더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막 경론이 벌어지는 중에서 그러면 한 가지 기준, 국민의 요구가 뭐냐, 국민이 이번 총선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라는 기준으로 판단을 하자는 거고,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의 요구는 미래통합당을 심판하는 거였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뭐 단 한 표라도 0.1%라도 더 작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서 이제 토론해서 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날, 인쇄 찍히기 전에 사퇴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나고 보면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막 뭐 이러면 어땠을까, 저러면 어땠을까, 막 고민도 많았고 토론도 정말 많이 진행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았던 이제 국민의 요구, 국민의 염원, 이걸 실현하는 데서 한 발짝이라도 더 가까이 가는 방향의 결정이었다고 뭐 지나고 나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대들 사이에서 사실 민중당이 엄청 유명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20대들 인식 사이에서는. 근데 댓글이 좀 많이 달리고 실제로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많은 그 20대 친구들도. 그래서 참 기억에 남는 후보님이지 않았을까. 4.15 총선 중에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좀 4.15 총선이 진보 개혁 세력들의 압승, 국민들의 이 뜻을 좀 정확하게 좀 반영한 진짜 승리한 좀 선거였는데, 이 총선 기간 동안 가장 열심히 사셨던 세 분 후보님들이셨는데, 총선을 좀 마치고 나서에 들었던 좀 생각? 어떤 좀 생각이 많이 드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행했던 선거운동이 이전에 없었던, 누구를 찍어달라, 나를 찍어달라는 게 아니라 전면적인 낙선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누구를 찍지 말자, 미래통합당을 찍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운동이라 가지고, 이것 자체로 좀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볼 때에는 좀 생소하고 신기하고 좀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좀 자신감 같은 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판, 기성정당 이런 데서 정해놓은 뭐 선거운동의 틀, 형식, 선거운동은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선거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정해놓은 틀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통합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제일 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그걸로 초점을 맞춰서 할 수 있었던 그 선거운동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 단 국민이 요구하는 데에 맞춰서 그 내용을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형태는 어떻게 형태로 하든지 할 수 있구나,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기분이 낙선자님. 네, 저는 어쨌든 이 선거가 우리 또 민중당한테는 여러 가지 과제들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의 민심은 이렇는데 우리 당은 그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이 들고,
또 지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갈까? 특히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아는 문제, 이 잘 아는 문제를 잘 알고 잘 함께 받들고 나가야 되는데 받드는 데서 민중당이 앞장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의 역할들은 또 뭘까? 생각이 많아지는 사실은 이런 선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이 당직 선거죠. 당직 선거도 있고 이러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거에 대한 평가와 이후에 우리 당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아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이제 우리 지역부터 잘 토론하고 만들어 나가고 특히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만났던 분들이든 아니면 우리 당원이든 아니면 선거운동원들의 여러 어떤 자기의 능력과 장점과 그다음에 고민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종합해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드는 선거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은진 교수님, 우선 남선자님. 일단 이번에 당에서 총선 지침을 작년에 이제 처음 거의 2018년 말서부터 계속 회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총선 지침으로 냈던 게 이제 일단 민중당이 원내 진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당 투표 3%와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총선에서 이제 무엇을 걸고 갈 거냐 했을 때 적폐청산에 대한 거를 지침으로 삼았는데 그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정말 그 열망만큼 민중당이 다 헌신하면서 그걸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반성,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 정당 투표에서 우리가 원했던 만큼의 3%를 얻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대표단들이 이제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책임을 지자 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당직 선거가 이제 아마 좀 당겨질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총선 평가에 관해서 본격적인 토론이 들어갈 것 같아서 그 속에서 이제 우리 김은희 낙선자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정말 민중당이 나가야 될 방향 정말 진짜 민심을 어떻게 잘 반영하는 이런 정당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해방 이후 처음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표만으로 정말 1인 1표가 가지고 있는 이 표만으로 정말 180석 이상의 그래서 거의 개헌도 가능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이러한 의석을 만들었다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이 과정 내에서 후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그런 국민들과 함께 이 뜻을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갈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영광이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네. 뭐랄까, 진짜 너무 겸손하시고, 이 진심이 너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위해서 오로지, 당과 이 후보님들께서 한 길만을 좀 달려가시는 진심이 언젠가는 반드시 국민분들께서 많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 민중당만이 국민들의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당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선거 이제 운동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민중당과 후보님들께서 많은 이제 계층의 대학생들, 뭐 청년들, 노동자, 농민들, 여성들과 진짜 국민이 좀 주인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서 정말 응원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후보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번 선거 총선 결과도 가장 유능한 정치인인 민중이 스스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으로 나서가지고 이제 사회 대개혁과 자주 통일 부분까지도 주인으로 나서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저희 이 민중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우리 민중당의 역량, 특히 이제 부산 우리 지역에서 또 우리의 힘을 민중당의 힘을 키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더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중당 우리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국민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어쨌든 민중당이 우리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는 당이 될 수 있도록 나서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우리 민중당을 주목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키워 주십시오. 이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네. 마지막으로 김진. 총선 기간에 본선 기간에 그 통합진보당의 전 대표이셨던 이정희 대표님이 지지연설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지연설이 이제 내용을 보면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가 그 지지연설을 들으면서 가장 부끄러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했겠지만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곳에 여러분 곁에는 항상 민중당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랬던가? 정말 저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했나? 라는 부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진짜 항상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비록 지금 그 원외 정당이 됐지만 원외 정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항상 국민과 함께 국민의 곁에 서 있는 그런 민중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희 대표 그 지지 연설 중에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있었는데 그 얘기 나오기가 무섭게 지금 아직 21대 총선이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민주당 쪽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민중당에서 하던 건데 이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정말로 전국민 고용보험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정말로 많은 겁니다. 이게 진짜 이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우리보다 좀 더 늦게 준비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것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전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용 불안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매진하는 그런 민중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믿을 수 있는 민중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세 분의 낙선자를 모시고 민심을 받드는 정치 정말 그런 정치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방송이었는데요. 앞으로 또 세 분의 출마를 또 기대하면서 네,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